특히 지방에 지금 쌓여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해소돼야 되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면은 가격 하락은 지속될 것 같다.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데는 경기, 인천, 세종이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교통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 지역이 자족 기능을 갖춰가는 곳,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들은 더 틀려지겠죠. 이제 대표적인 곳이 동탄이잖아요. 동탄 바로 밑에는 이제 용인, 남사, 이동읍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들어설 예정에 있고. 이번에는 시선을 좀 넓혀서 수도권 지방 분위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어떤가요? 뭐 지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서울하고는 완전히 뭐 틀린 지역이죠. 그래서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절대 아니다. 지방은 이제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이제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고, 특히 지방에 지금 쌓여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해소돼야 되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면은 가격 하락은 더 조금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서울 지역은 뭐 얘기를 했으니까 경기, 인천 지역을 보면은 뭐 서울하고의 이제 접경 지역들이 많은 곳.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데는 지금 뭐 경기, 인천, 세종이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인천이 느는 거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사람들이 경기 인천으로 가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직장은 서울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접경 지역, 교통 환경이 편리한 곳.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하남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 분당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이제 뭐 가격이 그나마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제 GTX가 강남 삼성역하고 연결이 되는 2028년 이후에는 파주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양주 옥정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또 동탄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집값은 조금 틀려지겠죠. 다른 곳보다. 특히 이런 이제 교통 환경도 개선이 되고 그 지역이 자족 기능을 갖춰가는 곳,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들은 더 틀려지겠죠. 그 지역이 이제 대표적인 곳이 동탄이잖아요. 동탄 바로 밑에는 이제 용인, 남사, 이동읍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들어설 예정에 있고 215만 평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평택 삼성 반도체 캠퍼스는 85만 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규모로 들어서게 되면은 일자리가 무지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바로 배후 주거지가 동탄 이 신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은 서울로의 교통 환경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생기고 규모도 동탄 이 신도시 규모는 1,400만 평 정도 됩니다. 분당이 59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큰 지역이 로 이제 탈바꿈 하게 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자족 기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런 지역의 미래 가치는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족 기능을 갖춰진 곳이 오히려 훨씬 더 미래 가치는 좋다. 여기에다가 이제 GTX로 인해서 서울 강남으로의 교통 환경이 좋아지는 곳, 이런 곳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내 집 마련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당장 이렇게 완전한 자족 도시 기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향후에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곳으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지역은 없으신가요? 그게 동탄이죠. 지금. 네.
동탄은 이미 커졌잖아요. 아니죠. 아직 자족 기능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수서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강남으로 진입은 수서도 강남이지만 네. 삼성역까지 아직 연결이 안 됐고 이런 거니까 이런 지역들이 한꺼번에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기간에 따라서 차츰차츰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수도권 중에서는 뭐 동탄이 가장 미래 가치가 좋은 곳 중에 한 곳이 아닌가. 그 전 단계로 보자면 이제 분당이겠죠. 분당 판교의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당 지역도 매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는데 분당의 집값하고 동탄의 집값은 분당이 훨씬 비싸다. 예, 이런 걸 감안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당을 이야기해 주셔서 이제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발표가 됐는데요. 과연 이게 진행이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안 되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겠죠. 집값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책들 정권이 우리나라 이제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그 후에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이런 좋은 정책들은 꾸준하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도지구 발표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지구 선정이 많은 지구가 되진 않았다. 단지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선도지구에는 탈락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좀 입지가 좋은 지역들 향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선도 지구로 지정이 된 것도 정부에서는 이제 2027년 착공 목표였는데 이주 대책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해서 이제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착공이 안 되는 선도 지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된데도 그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주변의 것들을 투자 목적으로 사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를 조금 제대로 좀 따져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보다는 신축 아파트 사는 게 좋아 보이네요. 네. 사실 신축 아파트가 너무 좋은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오히려 새 것보다는 곧 새 것이 될 그런 아파트를 사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많은 분들이 또 요즘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또 비싸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재건축하고 신축하고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없이 재건축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오히려 차이 나는 만큼 전세가가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축이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어떻게 보세요?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더 힘들죠. 용도 지역이 다양하고 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조금 더 더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서울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확실하게 치고 나가는 이런 지역이 드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에 투자를 하든 재건축에 투자를 하든 관리처분 인가 이후 단지를 지구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게 그나마 좋다. 이때 투자할 때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제 금지되는 거니까 이거를 잘 확인해 보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주택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물건은 이게 이제 조합원 지위 양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된다. 또 경매로 나왔을 때는 금융기관이 임의 경매에 붙인 거, 또 국가나 공공단체가 압류에 의해서 공매로 처분할 시에는 조합원 지위 양수가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도 주택법에 정해져 있어요. 은행법에 의한 은행,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저축은행, 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뭐 여기에서 언급한 그 위에는 안 됩니다. 뭐 증권사나
카드사나 이런 데서 경매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지역에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감안해서 조합원 주의 양수 특히 신경 써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아파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작고 커뮤니티나 또 전용 면적이나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아파트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환가할 때 환가가 조금 아파트보다는 환가성이 좋지 않다. 이런 걸 감안하면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하자, 투자를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혹시 경기도나 인천 쪽에서 지금 조금 관심을 갖고 보면 좋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뭐 경기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동탄 지역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천 지역에서는 신도시, 뭐 송도는 GTX B가 이제 인천대 입구역이 이제 송도역으로 바뀌면서 GTX B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로의 이제 교통 환경이 여의도 서울역으로의 이제 진입 환경이 뭐 20분 되면은 두로 진입하게 되니까 이 송도 지역 중심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청라나 검단도 서울로의 이제 교통 환경이 청라는 7호선이 연장이 되는 거고 또 검단은 5호선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자, 이런 거를 감안해서 교통 환경이 좋은 곳, 이런 곳 신축 아파트는 고려해 보는데, 이들 지역에 매수할 때는 중대형보다는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보는 게 좋겠다. 혹시 이제 주변에 이게 부를 많이 축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요즘 그분들의 움직임은 어떠신가요? 그분들은 뭐 아파트에는 관심이 없죠. 뭐 부자들은 아파트에는 관심이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분들은 이제 꼬마 빌딩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 꼬마 빌딩을 매수할 때는 이제 대출을 끼고 대부분 매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임대 수익률로 대출 이자를 커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금리가 하락하면은 꼬마 빌딩 시장은 또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인구가 이제 세종 같은 경우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세종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세종에 투자하는 거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투자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럼 지방 투자보다는 수도권까지만 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네. 네.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고부자라는 네, 유튜브인데 네, 고부자, GO 고부자입니다. 네. 가자 부자로 가자, 고준석 박사와 함께 부자가 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채널명을 송은이 김숙 씨가 지어준 채널명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시사적인 부동산 시사적인 내용, 또 부동산에 대한 공부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매일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네, 알림 설정도 좀 해놓으시고, 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싫어요 누르면 안 돼요. 네, 좀 많이 고부자 채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 집 마련은 자산관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가격이 떨어지기를 더 기다리다가 매수 시점을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내 집 마련에 자산 관리를 잘 하셔서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